자, 오늘은 20세기 사상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만남과 결별,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틀을 만든 두 거인이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뭐랄까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연상게임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죠. 사실 이분들의 아이디어는 우리 문화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요. 우리가 그 출처도 모른 채 매일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 이거 프로이트적 실수네? 라든지, 난 내향인이라서 이런 말들 정말 익숙하죠? 네, 이 모든 게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가장 기념비적인 만남 중 하나로 거슬러 옮나갑니다. 여기에는 우정,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거대한 야망이 뒤얽혀 있었어요.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당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아버지였던 프로이트에게 젊고 총명한 융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과학이 소위 유대인들만의 학문으로 치부되는 걸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줄 황태자로 본 거죠. 하지만 이 동맹,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개인적인 다툼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마음, 그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생각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에서 드러납니다. 프로이트에게 꿈이란 억압된 과거의 욕망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풀어야 할 퍼즐 같은 거였어요. 반면에 융에게 꿈은 왜곡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실, 즉 상징적인 메시지였죠. 결국 이 지적인 결별은요, 아주 격렬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심리학 역사상 가장 기대가 컸던 이 파트너십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프로이트와 헤어진 후에 융은 정말 엄청난 개인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끔찍한 환영에 계속해서 시달렸거든요. 처음엔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고 정말 심각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 환영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곧 닥쳐올 집단적인 사건을 먼저 감지한 거였구나. 바로 이 지점이 융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융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기 영혼의 밑바닥을 찾기 위해 기꺼이 아래로 내려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전설적인 레드북입니다. 무려 15년에 걸쳐서 자신의 꿈, 환영, 내면의 목소리들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고 직접 그림까지 그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경이로운 기록물이죠. 아니 근데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이 케케묵은 지적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여전히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개의 아주 다른 하지만 똑같이 영향력 있는 지도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씨름했던 문제는 단순히 심리학 이론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과학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대에 과연 마음, 의미, 영혼 같은 것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바로 이 근대의 거대한 질문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누가 이겼는데? 프로이트가 맞았어요? 융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이들이 남긴 진짜 유산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거인의 치열했던 싸움 덕분에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영원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이 끝없는 탐구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가?